안녕하세요. 잉글리시 논어 학기 제2장을 나갈 차례입니다. 학기 2장을 지금 나가야 되는데요. 2장의 이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무척 중요하고요.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정확하게 어떤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해야 이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문장을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1장에서 나왔던 문장을 가지고 한번 이 문장 구조를 잠깐 연습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연습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진이 플레전트도 있고요. 해피, 행복한, 기쁜이니까요. 즐겁지 않은가, 기쁘지 않은가, 공부하면 즐겁지 않은가. 자,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it입니다. 이 it은 왜 나왔느냐? 지금 해석을 해보시면요. 해석을 해보면 it은 아무 뜻도 없어요. 근데 it은 왜 나왔을까? 저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해석을 해볼 때 영어는 은는 이가, 우리말로 은는 이가로 끝나면 주어가 됩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은는 이가, 너는, 그는 은는 이가. 이렇게 했을 때 해석을 해보면요. it은 아무 뜻도 없어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공부하고 배운 걸 복습하는 것은 즐겁다. 공부하는 것은 즐겁다. 은으로 끝난 말이 to study, 공부하는 것은, 요 to study가 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이놈이 주어라는 거예요. it은 아무 뜻도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문장을 따져보면 it이 주어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요. 영어는 반드시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맞는데요. 해석을 해봤을 때 아무 뜻도 없는 it이 주어가 됐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 그걸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어떻게 할까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은느리가로 끝나면 주어라고 그랬으니까 공부하는 것은, 즉 공부한다가 나와야죠.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뭐뭐하다는 비동사 is 있고요. 재미있는 fun. 자, 이렇게 쓰면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거 맞는 문장 같아요. 그런데 틀렸죠? 동사는 study, 공부하다. is 비동사이다. 동사가 2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데 어떤 것을 바꿔줘야 되느냐? 이것이 주어가 돼야 되니까. study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의 모양을 바꿔줄 때 to를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장을 보면은 to study English,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죠. 주어. 당연히 is는 동사입니다. to study English, 주어가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는 거고요. 자, 동사를 주어로 만들었어. 그때 부정사가 주어가 됐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요. 부정사가 이렇게 주어가 되면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영어는 싫어해요. 긴 건 뒤로 보낸다. 즉, to study English를 이렇게 뒤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뒤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뒤로 보내면은 앞에 뭐가 남습니까? is가 남고, 이제 남고요. fun이 남고요. 재미있다. 뭐가 뒤로 왔으니까요. to study English가 뒤에 왔고요.
is fun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뒤로 보낸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어색하죠. 영어는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주어는 이 뒤로 갔어요. 이놈이 이제 진짜는 진짜 주어죠. 그런데 뒤로 왔어요. 이렇게 뒤로 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주어 자리가 비어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주어가 뒤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는 아무 뜻도 없지만 형식상으로라도 주어 하나를 써놔야겠다라고 해서 제일 짧고 부르기가 쉬운 발음하기 쉬운 it을 갖다가 가짜 주어로 앞에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it is fun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같은 문장입니다. 같은 문장입니다. it is fun. 이렇게 해서 부정사가 주어가 되면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는 가짜 주어, 가주어, it을 써놓는다. 이것이 문법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이 왜 나왔느냐 이것을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It is fun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건 재밌대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재밌으십니까? 재미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또 없죠. 자,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다 영어가 재밌을 수는 없고요. 이 말을 하는 나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 나는 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를 어디다 집어넣냐 이거죠. 주어는 it이 있고요. 공부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자, 스터디의 주어를 여기다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사에 주어가 필요한 경우 그때는 어떻게 쓰느냐? 부정사 바로 앞에 for 사람, 부정사 바로 앞에 for 사람으로 for me,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건 재밌다고요. 그래서 for 사람으로 부정사 앞에다가 쓰면 요 for me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러는데요. 투부정사의 주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을 보시면은요. 이 문장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주어 it, 그리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for, 그리고 실제로 부정사의 to. it for to의 구문입니다. it for to. 이 it for to.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은 어떠어떠하다라는 구문입니다.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은 어떠어떠하다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it for to에 밑줄을 그어놓고 무엇이 들어갈까?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고요. 실제로 이것은 학년을 가리지 않고 무척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중요하니까 it for to에 잘 익혀두시고, 우리가 앞으로 독해를 할 때 이 구조를 모르면 조금 공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문법적인 거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요. it for to. 누구누구가 원마하는 것은 어떠어떠하다. 부정사는 진짜 주어고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고, 그리고 for 사람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즉 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 사람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조를 이제 익히셨으니까 이 하기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으로 왔습니다. 유자가 말했어요. 사람이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우면, 자, 지금 요 한국말을 영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효성스럽고, 효도는 우리가 배웠고요. 공경스럽고,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윗사람도 배웠죠? 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해치다. 야, 이게 영어로 뭘까? 원문에서는 요 범자가 되겠습니다. 범할범. 야, 그것을 지금 해치다라고 지금 써놓긴 했는데요. 범한다.
해친다. 해친다 그러니까 칼로 막 사람을 그렇게 잔인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범한다, 해친다, 해친다. 사람의 감정을 해친다. 즉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예, 그래서 범할 범자도요. 뭐 위반하다, 거스르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논을 해석해 놓은 분들이 윗사람을 거스른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해치다. 사람의 감정을 해치다. 기분 나쁘게 한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해치다라는 영어 표현이 뭐가 있을까? 자, 이게 조금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말을 해석을 한번 해보게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자 said 나왔고요. It is rare for a man who has filial piety and respectfulness to be fond of offending his superiors. 자, 이 문장에서요. 금방 전에 바로 전에 문법 구조 배운 기억을 잘 보시면 눈에 딱 띄는 게 보이시죠? 뭐가 보입니까? Eat for to. 기억나시죠? it은 가짜 주어고 가주어고요. to 이하가 진주어고 이놈이 주어인데 이 진주어의 역할을 하는 for 사람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if for to의 구문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it is rare for man. 그리고 관계대명사 who. 아이고 나왔죠.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을 부연 설명할 때 뒤에 who를 붙여서 그 부연 설명을 그 사람을 설명해 줍니다. 영어는요. 문장이 길어지면 그냥 길어질 이유 없어요. 뭔가 부연 설명하는 것들이 꼭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who가 man을 수식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문장 다시 한번 앞에서 보시면 it is rare. 드문. 여기 글자 그대로 드문의 정확한 표현이 rare가 되겠습니다. it is rare. 드물다. for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넘어가기 전에 요거 rare가 나왔으니까 rare 하나만 잠깐 우리 좀 생각해 보고 갈까요? rare라고 그러면은 혹시 딱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가셨을 때 막상 여행을 가셔도 영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막상 가서 보시면 영어 쓸 일이 없어요. 뭐 모르는 사람 붙잡고 갑자기 1시간, 2시간 얘기할 일도 없고요. 예. 영어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의외의 곳에서 영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에 갔을 때 고기를 시켰어요. 스테이크 같은 고기를 시키면 그냥 스테이크 갖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나오지만 아마 좀 여행을 자주 가보신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스테이크를 시키면 꼭 물어봅니다. 스테이크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고 웨이터가 꼭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테이크를 주세요. 스테이크 플리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꼭 물어보죠.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done? 뭐 이렇게 돈을 붙여도 되고요.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done? 웨이터가 당신을 그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이게 뭘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익혀서 줄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rare가 있습니다. 아까 드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드문이란 뜻도 있지만 고기를 거의 익히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rare라고 시키면은 고기가 익히지 않은, 그러니까 위아래만 살짝 익히고 그냥 시뻘겋게 경우에 따라서는 피가 줄줄 흐르게 그렇게 나옵니다. 뭐 육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되겠습니다만 비위가 안 맞는 사람은 잘 못 먹죠. 그러니까 레어 시켰다가 아이고 이거 비위가 안 맞아서 실제로 못 먹고 그냥 나오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요. 아니다. 잘 익혀야 되겠다. 그래서 well done. 좀 익혀주세요. well done.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진짜로 잘 익혀서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 고기 많이 익히면 질겨 그런 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너무 많이 익혀가지고 질깁니다. 그래서 웰던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너무 바짝 익혀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레어도 비위에 안 맞고 웰던은 너무 질기고 너무 바짝 익혔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디엄을 시킵니다. 미디엄, 중간쯤에 미디엄 이렇게 해서 미디엄을 시키는데요. 막상 미디엄도 보면은 마음에 조금 안 들어요. 생각보다. 예. 왜냐 우리가 흔히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덜 익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크 주문할 때 보면 레어, 미디엄, 웰던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떤 세계도 어떤 것도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부분에서 알고 가셔야 될 게 미디엄은 조금 너무 내 기준에 너무 덜 익었고 웰던은 너무 많이 익었다라고 할 때 그럼 그 중간에 미디엄 웰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기는 잘 익혀야 돼 그러면서 고기 굽다가 너무 익으면 질겨지니까라고 하는 그 중간 딱 그 중간이 미디엄 웰 또는 미디엄 웰던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꼭 외워두십시오.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외국에 여행 가시을 때 스테이크 먹으러 갔을 때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라고 물어보면 미디엄 웰던 그러면 우리 기준에 딱 맞는 그 정도의 알맞은 어떤 구워지는 굽기로 나온다는 거죠. 알맞은 어떤 그런 정도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중간에도 미디엄 레어가 있습니다. 미디엄 레어가 있는데 우리 기준에는 미디엄 웰 또는 미디엄 웰던이라는 그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외우셨다가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시킬 때는 미디엄 웰던 플리즈, 미디엄 웰던 플리즈, 미디엄 웰 플리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어가 나와서 고기 굽는 얘기 잠깐 한번 해봤고요. It is rare.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if for to의 구문에서 it is rare. 드뭅니다. for a man 어떤 사람이 who 관계대명사라 그랬죠. 앞에 사람 명사를 수식합니다. who has filial piety. who has filial piety. 효심을 가지고 있고 respectfulness. 자, respect 존경하다, 존중하다. ful 붙으면 형용사, ness가 붙으면 명사. 즉 어떤 사람 respect 존경하다. respectful까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게 가득 차 있어. 공손한. 그래서 respectfulness 그러면 뭐 공경, 존경 이런 정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후에 걸립니다. 그래서 효성스럽고 그리고 공경스러운 그런 사람은 to be fond of offending his superiors. be fond of 있네요. be fond of 좋아하다. like의 의미입니다. fond라는 말은 거의 나오면 be fond of입니다.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 be fond of 좋아하다. 자, 뭘 좋아합니까? offending. 자, 여기서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부연 설명 좀 하겠습니다만, 요 be는 뭐냐 이거죠. 여기 is는 알겠는데 be는 또 뭐고, offending. 여기 ing는 또 왜 붙었느냐? 요거는 또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뜻부터 좀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뭘 좋아합니까? offend. 여기 offend 있네요. 잘 보시면은요. off와 and가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off와 and. 자, 요 단어가 조금 짤막한 것들이 있어요. 영어문 단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짤막한 것들을 주로 이제 전치사들이 많은데요. 여기 for 전치사입니다. of 전치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치사들이 나오는데 of도 전치사로 쓰입니다. 물론 부사로도 쓰이고요. 그런데 이 off는 분리, 떨어져 나가는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end 끝이란 뜻이죠. 끝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기에 이제 법의 테두리가 있어. 여기까지가 법이야. 근데 그 법을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벗어났으니까 위반하다.
범죄를 저지르다 이 뜻이죠. 법을 어떤 무언가를 벗어난다,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니까 위반하다. offend, 위반하다. 그리고 내가 참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화나게 했을 때 내가 참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죠. 그래요. 선 넘네 이런 말도 가끔 하는데요. 우리끼리 사람끼리 선을 넘어서서 내 감정을 내가 참을 수 있는 감정의 선을 넘어섰어.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offend,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 감정을 해치다. 예, 그래서 offend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offend는 감정을 해친다, 어떤 뭔가를 범죄를 위반한다, 저지른다. 이 범자 있지 않습니까? 이 범자를 영어로 만들면 정확하게 offend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한자 offend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offending his superiors, 윗사람, 그의 윗사람을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걸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효성스럽고 그리고 공경심을 가진 그런 사람은 그의 윗사람을 기분을 상하게 하는, 해치는 그런 사람은 드물다. 없다가 아닙니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드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쭉 봤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 내용은 뭡니까? 효성스럽고 공경심을 길러야 돼. 그러면 밖에 나가서 윗사람을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윗사람을 거스르거나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드물다라고 이 문장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뭐냐면은요, 요 to be, 비동사가 나왔는데요. 비동사는 원래 모양이 이겁니다. 그런데 I am 할 때 am, you are 할 때 are, he is, she is 할 때 is. 요 am, are, is는 비동사의 변형입니다. 원래 원형은 이거예요. be, 그냥 그대로. 요거는 변형이고요. 그랬을 때 to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원형만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m, are, is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be가 왔다는 거고요. 다음 offend, 사람을 기분을 상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위반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동사에 여기서는 ing는 또 왜 붙였느냐. 아까 요 for, of 이런 걸 전치사라고 그런다 그랬죠. for, of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ing를 붙인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ing를 붙인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동명사라고 그러는데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오면 ing를 붙이는구나. 요 정도로만 일단은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부연 설명이 조금씩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하기 2장의 첫 번째 문장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법적 구조를 배웠어요. eat, for, to.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은 어떠하다. 어떤 사람이, 효심이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드물다. 이 문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했는데 시간이 어느덧 또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장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